배송 기반 플랫폼 오아시스가 증시 입성을 눈앞에 앞두고 있습니다. 당초 이커머스 1호 상장사 타이틀을 노리던 컬리는 아직 적기가 아니라고 판단해 계획을 미뤄두기로 했습니다. 기업 공개를 준비하던 플랫폼 기업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데요. 생활산업부 최보윤 기자 그리고 민경빈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최 기자. 오아시스가 이커머스 1호 상장사가 될 것 같다고요? 네, 오아시스가 코스닥 입성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오아시스는 오늘 오후에 금융감독원에 증권 신고서를 제출했는데요. 지난달 29일 한국거래소의 상장 예비 심사를 통과한 지 2주 만입니다. 오아시스는 이번 상장으로 523만 6천 주를 공모할 계획인데요. 공모 예정가는 3만 500원에서 3만 9,500원, 총 공모 금액은 1,600억 원에서 2천억 원 규모가 됩니다. 시가총액은 공모가 상단 기준으로 1조 2,500억 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다음 달 7, 8일 수요 예측을 진행한 이후 일반 청약을 거쳐서 2월 중에는 코스닥 상장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네, 오아시스가 생소한 분들도 많으실 텐데 어떤 곳인지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시죠. 네, 오아시스는 컬리에 맞서는 이 새벽 배송 온라인몰로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요. 이 사실은 2011년에 오프라인을 기반으로 출발한 회사입니다. 현재 오아시스는 수도권 60여 곳의 오프라인 점포를 운영 중에 있고요. 온라인몰인 오아시스 마켓은 2018년 도입됐습니다. 오프라인 기반으로 축적한 유통 노하우에 새벽 배송 온라인 사업까지 확장하면서 다른 이커머스 기업들보다 내실을 다질 수 있었던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오아시스는 이커머스 업계 유일한 흑자 기업이라는 타이틀도 가지고 있는데요. 지난해 3분기 기준으로도 77억 원의 영업이익을 내며 설립 이래 흑자 경영 기조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 여타 경쟁 이커머스 기업들이 대규모 적자를 쌓고 있는 와중에 대조되는 모습입니다. 네, 그럼 민 기자한테 질문을 드릴게요. 직접 취재를 많이 하셨잖아요. 취재하면서 느낀 오아시스의 강점 무엇이 있었나요? 제가 느낀 오아시스의 강점은 소프트웨어였습니다. 온오프라인 시너지도 있지만 모회사인 IT 기업 지어소프트가 또 다른 든든한 배우입니다. 얼마 전 오아시스가 새롭게 도입한 의왕 물류센터에 다녀왔는데요. 이곳에는 오아시스 루트라는 물류센터용 근무자용 모바일 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어소프트가 개발한 앱인데요. 해당 앱을 이용하면 근무자들은 효율적인 동선을 파악하고 상품 발주부터 입고, 포장, 배송까지 한 번에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인력을 대체할 수 있는 고비용의 설비를 들여놓기보다 근무자들이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조력 앱의 도입을 선택한 거죠. 예, 그러면은 앞으로의 전망도 밝다고 보면 될까요? 아무래도 코스닥 상장으로 자금 조달을 하게 되면 투자 여력이 생기기 때문에 사업을 확장해 나갈 걸로 보입니다. 국내 온라인 식품 시장 규모는 32조 원 규모로 추산되는데요. 업계에서는 아직 가전, 의류, 화장품 등에 비하면 식료품 온라인 침투율이 낮아 미래 성장성이 큰 분야로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오아시스 회원 수는 아직 100만 명 수준으로 컬리 1000만 회원에 비하면 인지도가 낮습니다. 상장으로 조달한 자금을 잘만 활용하면 오히려 잠재 성장 가능성이 클 수도 있는 거죠. 네, 최 기자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며칠 전에 컬리가 IPO를 포기했잖아요.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이네요. 네, 컬리는 코스피 상장에 사활을 걸어왔는데 결국에는 장고 끝에 백기를 들었습니다. 지난 4일에 상장 계획을 철회한다고 공식 입장을 발표했는데요. 지난해 8월 거래소에 상장 예비 심사를 통과한 지 4개월 만에 입장을 바꾼 겁니다. 글로벌 경제 상황 악화로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내세웠는데요. 실제 한 비상장 주식 거래 플랫폼에서 현재 컬리 주가는 2만 원대로 1년 전 11만 원대에서 80% 넘게 빠졌습니다. 추정 시가총액도 1조 원 밑으로 뚝 떨어진 상황인데요. 이 한때 컬리의 기업 가치가 8조 원을 넘게 평가받기도 했고 지난 2021년 프리-IPO 때도 이 4조 원의 기업 가치를 인정받았던 점을 감안하면 상황이 계속해서 나빠지고 있는 겁니다. 이 때문에 컬리는 지금은 적기가 아니라고 판단해 향후 기업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을 때 다시 도전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예, 전반적인 증권시장 경색이 영향을 미치기도 했겠지만 컬리의 성적도 기대치에 못 미친 건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사업 확장을 지속하고 있다 보니까 매출은 성장 곡선을 그리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적자폭도 함께 불어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2021년 기준으로 컬리의 매출액은 1조 5,600억 원으로 1년 전 9,500억 원보다 64% 늘어났는데요. 같은 기간 영업 적자가
1,200억 원 규모에서 2,200억 원 규모로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 덩치가 커지지만 수익성이 악화이룬 겁니다. 업계에서는 컬리가 상장을 위해서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해 나가는 과정에서 오히려 수익성을 악화시키고 차별화 전략마저 잃었다라는 평가마저 내놓고 있습니다. 네, 다른 플랫폼들은 어떤가요? IPO를 추진하거나 해야 하는 곳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다수의 플랫폼 기업들이 이 IPO를 조건으로 투자를 받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 당장 11번가는 올해까지 상장을 마무리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는데요. 이 11번가는 지난 2018년 SK텔레콤에서 분사할 때 5년 안에 IPO를 추진해야 한다라는 조건으로 5천억 원을 투자받은 바 있습니다. 11번가는 다만 현재 이 기업 가치가 좀 떨어진 상황인 만큼 상장 시점을 좀 미루기를 원하는 눈치기는 한데요. 이 주요 투자사인 국민연금층이 좀 강경한 입장이어서 올해 안에 IPO를 추진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다만 SSG닷컴이나 패션 플랫폼 무신사, 여행 플랫폼 야놀자 등의 IPO는 여전히 안개 속으로 보여집니다. 이들 역시 투자자들과 약속을 지켜야 하고 지금 시점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시장 상황이 워낙 좋지 않다 보니 눈치만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2년 전 IPO를 추진해오던 티몬의 경우에는요. 아예 지분 매각으로 방향을 바꿔서 지난해 동남아 기반 온라인 플랫폼인 Q텐F로 넘어가기도 했습니다. 예, 결국 이 수익성에서 희비가 갈리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민 기자, 쿠팡은 대규모 적자 속에서도 증시 대비를 치렀잖아요. 네, 만년 적자 꼬리표를 달고 있던 쿠팡은 2년 전인 2021년 3월 미국 나스닥 상장에 성공했습니다. 당시 쿠팡 공모가는 주당 35달러였는데 상장 첫날 주가가 49.25달러까지 40% 넘게 치솟는 등 출발이 좋았습니다. 글로벌 증시가 호황이었던 시점인데다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이 이끄는 비전펀드가 주요 투자사라는 점도 긍정적으로 반영된 결과입니다. 하지만 최근 글로벌 증시 찬바람에 더해 비전펀드에 잇단 쿠팡 주식 매각으로 쿠팡의 주가도 20달러 밑으로 급락했고요. 우리 돈 100조 원이 넘던 시가총액도 38조 원대로 쪼그라든 상황입니다. 네, 쿠팡이 상장 타이밍을 굉장히 잘 잡았던 것 같은데요. 주가는 내리막이지만 수익성은 나아졌다고요? 네, 지난해 3분기 쿠팡은 1,000억 원대의 영업이익을 내며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로켓 배송 출범 이후 8년 만인데요. 비록 누적 적자가 6조 원에 달하지만 그동안 과감한 투자들이 성과를 내기 시작한 기록적인 일입니다. 주력 사업인 커머스 부문의 실적 개선이 흑자 전환을 뒷받침했다는 점도 긍정적입니다. 전국 100여 곳에 구축한 쿠팡의 물류 인프라가 규모의 경제를 달성했다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지난해 유료 멤버십 가격을 2,900원에서 4,990원으로 72% 인상했지만 고객 이탈이 없었다는 점도 쿠팡의 수익성 개선을 긍정적으로 전망하는 이유입니다. 예, 쿠팡의 흑자 전환에 오아시스 상장까지 올해도 또 한 번 이커머스 업계 지각 변동이 일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